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말했다시피 그 내신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좀 다져놔야 되는데, 사실 영어의 기초는 다른 건 없고, 항상 강조하다시피 어휘와 문법이 영어의 기초인데, 사실 문법도 이제 중학교식 문법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문법을 봐줘야 되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문법을 단순히 문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법이 해석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 문법을 통해 영작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식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트레이닝북을 계속 시키고 있고, 어휘 같은 경우도 하루에 4회씩 사실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좀 기초가 사실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 이 모의고사 문제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신 문제 자체도 모의고사 문제 형식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형식에 익숙해져야 우리가 내신을 좀 편하게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5월 3주 동안 모의고사를 봐볼 거고, 한 주씩 해서 3회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나는 3점짜리 위주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설을 하지만, 그 접근법을 보고 내가 틀린 다른 2점짜리도 스스로 오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고1 수준에서는 2점짜리는 그 너희가 단어만 잘 찾아보면 다 오답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21번부터 보면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이렇게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일 때는 전반적인 그 내용의 흐름에 맞게 그 의미를 골라줘야 된다. 그 단어만을 딱 보는 게 아니라. 해서 막 모의고사 풀 때는 막 한 문장 한 문장 구체적으로 해석 안 할 거고, 어떻게 글이 흘러가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지 정도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 그래서 21번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farmfield는 농지겠죠. 그래서 농지의 흙이 is forced to be 이렇게 되도록 강요받았대요. 뭐 어떻게 되도록? perfect environment,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뭘 위해서? monocultural growth, 단일 작물 재배, 단일 작물의 성장을 위해서 완벽한 그런 환경이 되도록 강요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겠죠. 그리고 해석할 때 너희가 this, it 같은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이게 뭘 받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 이건 앞에 있는 문장을 받겠지. 완벽한 환경이 되는 것,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 되는 것, 이걸 받겠죠. 자, 이것이 성취되어졌죠. by ing, 중요하지.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자, and가 nutrition, water 두 개 병렬이다. 뭘 더함으로써? 영양소와 물을 더함으로써. 한 번 더, 영양소와 물을 더함으로써 이것이 성취되어졌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볼게. 여기로 와보면 we are feeding and watering our field more than ever. feeding은 먹이를 주는 거죠. 먹이를 주는 거. 그래서 feeding은 뭐랑 연결되겠어? nutrition이랑 연결될 거고, watering은 앞에 있는 water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토지에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먹이를 준다. 그러니까 영양소를 주고 물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unfortunately, 근데 불행하게도 these, 역시 these 도주 나오면 앞에 뭘 받는지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 이러한 luxury condition, 이러한 굉장히 luxurious condition, 호화로운 조건은 뭐겠어? 이 토지가 굉장히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갖고 있는 그 조건이겠죠. 농지가. 이러한 호화로운 조건이 have also excited, 자극시켰습니다. 뭘 자극시켰냐면 특정한 농업에서 undesirable, 욕망되지 않는 것들의 관심을 자극시켰다. 어렵게 썼어. 좀 추상적이게. 농업에서 욕망되지 않는 것들은 뭐겠니? 그러니까 농작물을 방해하는 뭐 잡초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의 관심을 자극시켰다는 거지. Because fun fields are loaded with nutrition and water relative to natural land that surround them. 자, 그래서 읽어보면 왜냐? 자, 뭐이기 때문에 fun-filled, 농지가 loaded with nutrition and water, relative to 하면 뭐뭐에 비해서. 자, 보면 loaded with는 뭐뭐가 실린 거거든요. 뭐가 실린 거야? 영양분과 물이 실렸죠. relative to 뭐에 비해서는 natural land, 자연 토지. 그러니까 야생이죠. 농지가 아닌 다른 주변에
그런 농지가 아닌 토지에 비해서 농지에 상당히 많은 영양분과 물이 실렸기 때문에 they are, 여기서 they는 뭘 받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단연히 펀필드를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추럴 랜드가 단수기 때문에 they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내추럴 필드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농지가 all desired, 욕망되어집니다. 럭셔리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이거든요. 굉장히 호화로운 부동산으로 욕망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겠어? 앞에서 근거를 특히 모든 모의고사 문제의 원칙은 사실 글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의 의미의 근거는 뭐냐? 여기 보면 럭셔리 컨디션, 이러한 호화스러운 조건이 뭘 자극시켰다는 거, 특정한 농업의 undesirable, 욕망되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자극시켰다는 거. 그건 뭐겠어? 이 농지에 잡초 같은 게 막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농지가 다른 자연, 내추럴 랜드에 비해서는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럭셔리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받아낸 거고, 그럼 그걸 고르면 돼. 그 말을 한 걸 선지에서 고르면 돼. 그 말을 한 걸 선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고르면 돼. 골라보면 2번이 되겠죠. 어떤 필드? Abundant with necessity. necessity는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있는 거죠. 뭘 위해서? 식물들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풍부한 그 조건. 그걸 럭셔리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받았죠. 이 necessity에는 뭐가 포함돼요? 글에 있는 워터나 뉴트리션, 영양소가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24번, 이건 3점은 아닌데 제목에 대한 건데, 제목도 3점짜리는 이렇게 안 풀리는데 2점짜리, 특히 고1 수준에서 2점짜리는 살짝만 긁어줘도 금방 풀려요. 보면 your behavior are usually a reflection of your identity. reflection. 자, 너의 행동이 are usually a reflection of your identity. 너의 정체성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what you do, 너가 하는 것. 너가 하는 것이 뭐겠어? 너의 행동이겠죠. 그대로 받았죠. 너가 하는 것은 is indication, 징표라는 거지. 뭐의 징표야? A type of person you believe that you are. 너가 믿기에 너 스스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대한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for example 있죠. 그럼 이 앞에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for example 앞에 부분을 자세히 잘 읽어주면 그게 곧 주제가 될 거야. 그래서 research has shown,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그럼 that 이하로 연구의 결과가 나와요. that 이하로. 그럼 이 that 안에를 잘 해석해주면 문제는 풀려요. Once a person believes in a particular aspect of their identity. 자, 일단 사람이 믿으면, 뭘 믿으면, once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로 뭘 믿으면 그들의 identity, 정체성의 특정한 양면, 특정한 측면을 믿는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they are mo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뭐 할 가능성이 크다?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that belief,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시피 전치사, 이 대명사 같은 거, that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잘 살려서 해석해주면 글이 더 이해가 잘 된다. 그 믿음은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이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일단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의 특정한 부분을 믿는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들이 그거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 얘기를 한 걸 제목으로 고르면 돼요. 1번이죠. 그러면 액션은 여기서 뭘 받은 거야? 선지와 지문의 단어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놔야 이게 behavior랑 같은 뜻이라는 걸 알겠죠. 행동이 뭐로부터 온다?
who you think you are. you think가 삽입된 거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 스스로가 누구인지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너가 믿기에 너가 어떤 사람인지로부터 행동이 온다. 자,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되죠. 이 문장이랑 이 that 뒤의 문장이랑.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의 그 형식을 보면 여기 세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 18, 19, 20은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실력이 있는 애들은 듣기를 하면서 18, 19, 20이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를 묻는 거, 그리고 주제 문제 같은 경우도 3점 문제가 아니라면 2점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24번 해결했다시피 for example 이런 거 앞에만 살짝 정확히 해석해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뭔가 중요한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서 답을 찾아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서 답을 찾아낸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 일치 문제인데,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출제 난이도로 따지면 5분의 2 미치죠. 가장 쉽게 내는 문제고, 그 일치 문제는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1번 선지 먼저 판단하고 2번 선지 판단하고 3번 선지 판단하고 순서대로 선지를 판단하면서 답이 잡히면 뒤에는 읽지 말고 넘어가야 시간이 세이브되는 문제죠. 자, 이거 글로 된 문제 같은 경우도 다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의 순서하고 글의 내용의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먼저 1번 선지를 읽고 1번 선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 글을 읽어봐. 글을 읽어보면, 자, 이 사람이 여기 바나에서, 불가리아의 바나에서 태어났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이미 여기가 나왔잖아. 그럼 바로 1번 선지가 판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선지 스위스에서의 수학과 물리학 교육을 받았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 글의 순서와 선지의 순서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선지 읽으면서 판단하고 그 다음 3번 선지 읽으면서 판단하고, 그래서 만약 3번에서 답이 걸렸다 그럼 3번을 표시하고 뒤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넘어가야 시간이 세이브 된다. 자, 27, 28 다 똑같아요. 이 글의 순서와 그 다음에 선지의 순서가 같다. 그래서 읽으면서 판단해 봐야 된다. 글의 순서와 선지의 순서가 정말 같습니다. 5번 같은 경우 봐봐요.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품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지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글에서도 마지막에 나오죠. Souvenir will given to every participant. 자, 기념품은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만약 내가 souvenir란 단어를 몰랐다면 못 푸는 거거든. 그래서 단어가 영어의 기초로서 정말 중요하다. 하여튼 내용 일치는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서 답이 잡히면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어법 문제 한번 볼게요. 어법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내신에선 어법 문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특정 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 한 개로 고정돼 있죠. 자, 봅시다. 자, 어법 문제 풀 때는 주어 동사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주어 찾고 위치부터 꾸미죠. 여기까지 가고 어피얼이 동사 잡히죠. 그럼 위치가 얘를 꾸미죠. 그럼 헌터 게더러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지. 수렵 채집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뭘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서, 자연적인 것으로서 묘사되는 거니까 BPP가 맞죠. 수동태.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 자, 수일치 문제는 정말 단골인데 examination부터 of부터 묶어서 remain이 동사가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remain은 명사로 썼어요. 유적 유해라는 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human remains가 한 번에 가야 돼. 인간의 유해,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of가 묶이죠. 그래서 examination이 주어로 잡히고, 이게 examination이 뭐기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examination이 단수기 때문에
has가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단해 보려고 가보면 cultivating field, 그러니까 농지를 cultivating, 경작하는 것은 was hard work, 힘든 일이야. And it was in farming village. 그리고 농경 마을이죠. 농경 마을 아니다. 농경 마을 아니다. 뭐가 농경 마을 아니냐면 epidemic disease. 그 에피데믹은 전염병이 뿌리를 처음으로 두고 있는 곳이 바로 농경 마을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때 강조 구문을 묻는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 자, 이때 강조 구문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대띠로 이때 강조 구문을 묻는 거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that이 와야 된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또 봐도 w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what 같은 경우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epidemic disease 주어 잡히고 took root 뿌리를 두다. 자, 동사 목적어 다 잡히기 때문에 what 뒤로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관점에서도 what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문장 자체는 이때 강조 구문을 묻는 거였다. 자, 사실 what과 that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게 대명사절 뒤는 완전한 문장이고 완명사절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이 주로 출제된다. 그래서 뭐 이거의 출제율은 뭐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난이도는 문장 구조를 잘 잡아내야 돼요. 문장 구조를 잘 잡아내야 돼요. 근데 뒤에 문장 구조가 복잡하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5분의 한 3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부사를 묻는 문제예요. 부사를 묻는 문제. 부사를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명사 빼고 다 수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명사를 수식한다면 틀린 것이고 명사 말고 다른 무언가를 수식한다면 언더틀리가 부사로 온 게 맞겠죠. 그래서 뭘 수식하는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사실 해석을 구조를 잡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 해석을 해보면 여기 whatever절 끊고 두 절부터 바로 가면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 and agriculture 정착화 농업의 발전은까지가 주어고요. 발전은 이끌었습니다. 인구 밀도의 높은 상승을 이끌었다. 근데 언더틀리가 뭘 꾸미겠습니까? 단형이 레드 투를 꾸미겠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끌었다 이거겠죠. 그래서 언더틀리가 지금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A로 I가 오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을 묻는 문제인데 5번은 분사 구문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잡고 dispute가 주어고요. known as부터 중간에 dispute를 꾸미고 was 동사 잡히죠. 자, 이 뉴스톤 에이지라고 이것으로서 알려진 이 시기는 major turning point, 주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발전에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 끝났고 자, 여기 점을 잘 보세요. 점을 잘 보세요. 점을 보고 ing 나왔죠. 이건 분사 구문이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 시기가 열었습니다. 이것으로 향하는 길을 열면서 자, 이것으로 향하는 길을 여는 거니까 ing가 맞죠. 분사 구문으로서. 만약 되는 거였다면 pp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죠. the way라는 이 시기가 이것으로 향하는 길을 여는 타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서 ing를 써주면 된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간단하게 역시 풀리는 문제였다. 수일치 문제 그리고 what하고 that을 구분한 비교해서 뭘 쓰는지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30번 보면 자, 문맥 낱말 고르는 건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문맥상 낱말의 쓰임. 자, 사실 이 문제, 사실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
그냥 문맥상 낱말을 고르려면 전반적인 주제도 알아야 되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독해가 필요하다. 보통 이 1번이 맞는지 틀린지가 여기 주변부에서 어딘가 근거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모든 문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독해가 들어가 줘야지 각각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분명 근거가 있거든요. 대부분 디테일하게. 그래서 모든 문장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문맥상 낱말의 쓰임에 적절함을 묻는 거는 3점으로 나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5분의 3 이상이에요. 난이도가. 자, 그럼 한번 보면 Man and Non-Human Animal. 자, 인간이든 비인간 동물이든 간에 save commodity or money, 저축한답니다. 재화와 돈을 저축한대요. 뭘 위해? future consumption, 미래의 소비를 위해 save, 저축한단 말을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해봐. 근데 이러한 행동,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은 seem to reveal preference, 어떤 거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 같냐면 여기 delayed reward라고 돼 있죠. immediate one은 이게 원이 리워드를 받은 거죠. 즉각적인 리워드는 보상입니다.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 같다. 그 앞에 문장에 바로 근거가 있죠. 우리가 뭐 한대요? 재화나 돈을 뭐 한다? save, 저축한다. 이 저축한다는 얘기는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우리가 뭘 더 선호한다는 거야? 지연된 보상.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의미 자체가 나중에 쓰겠다는 거니까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하는 걸 드러낸다. 이게 문맥상 맞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또 에이전트, 이거 행동 주체입니다. 행동 주체가 즉각적인 pleasure, 어떤 쾌락을 포기합니다. 저축하니까. thus, 그러므로 the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reward, 그래서 미래의 보상이죠. 미래의 보상에 할인된 그 가격이 더 커야 합니다. 뭐보다? undiscounted value of the present one, 할인되지 않은 현재의 가치보다, 현재 보상의 가치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더 커야 합니다. 단연히 저축을 했다는 건 뭐예요? 뭐가 더 커야 한다는 거야? 미래 보상의 가치가 더 커야 한다는 거겠죠. 이것도 문맥상 맞고. 그러나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the agent does not wait for envisioned occasion. 자, envisioned occasion, 상상한 그 순간은 미래입니다. 여기서 어렵게 말한 거예요. 미래, future하고 같은 뜻이에요. 문맥상. The agent does not wait. 그 행동 주체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상상한 그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한답니다. 그들의 saving, 저축한 뭔가 돈을 prematurely, 조숙하게, prematurely 좀 빠르게, 이르게, 이런 뜻이에요. 이르게 사용한다. 자, 여기 however 찍었죠. 앞에서는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however라는 거는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좀 빨리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premature가 문맥상 맞죠. 조숙하게, 좀 빠르게 사용한다. 역시 어휘가 중요합니다. premature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3번에서부터 꼬이는 거야. 3번에서부터.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arly in the year an employee, 자, 예를 들어서 early in the year an employee might set aside,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한 예죠. 연초에는 employee, 직원이 set aside money, 돈을 따로 모아두죠. 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그러나 spend it, 그걸 쓴답니다. 언제? 크리스마스 되기 전 summer vacation. 언제 쓰냐면 여름 휴가 때 써버린대요. instead, 대신에. such case, 이러한 경우는 앞에 예시를 받은 거죠. 이러한 경우가 예시입니다. 뭐의 예시냐면 여기 will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뜻을 외워야 돼요. will이 명사로는 의지란 뜻이 있어요. 심지어 유언장 이런 뜻도 있다. 여기서는 의지로 쓰였고,
이것이 뭐의 애시겠어? 당연히 의지의 weakness, 나약함의 애시다. 말이 되죠? 이것이 의지의 나약함, 기다리지 못한 거죠. 크리스마스까지. That is 곧 the agent may judge or resolve to. 자, resolve to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뭐뭐 하려고, 단호히 뭐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주체는 판단하거나 또는 단호히 뭐 하려고 했어? They're saving. 그들의 저축을 쓰려고 했죠.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뭘 위해서? 가장 큰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쓰려고 했죠. 근데 그러나 act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한 거죠. 왜 다르게 행동했냐면 그 이유는 뭐였어요? 의지의 나약함 때문이었죠. 의지의 나약함. 그래서 언제 다르게 행동하겠어? 즉각적인 플레저, 기쁨에 대한 유혹이 사라졌을 때일까요? 다르게 행동했는데, act differently 했는데 다르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는 뭐겠어? 바로 저축하지 않고 바로 소비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각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이, temptation, 유혹이란 뜻이에요. 유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 커졌다, 뭐 나타났다 이런 단어가 맞겠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다시 5번이 답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33번 해설을 해볼 건데 33번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고 34번을 한번 해설을 해줄게. 그러니까 빈칸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데 절대 추론이 아닙니다. 답의 근거가 분명히 그 지문 안에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 내신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내신은 조금 선생님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문을 주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모의고사, 특히 고3에 들어갔을 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모의고사는 이 그 빈칸의 근거가 반드시 지문에 언어적으로 드러나야 돼. 지문에 언어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답에 시비를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의 제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가 설계돼요. 애초에. 그럼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 빈칸을 풀 때 뭘 먼저 보면 좋냐면 빈칸을 먼저 좀 읽어보면 조금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왜냐면 빈칸을 먼저 읽어보면 뭘 찾아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생기거든요. 글을 읽는 목적의식. 빈칸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구조가 by 그 다음에 선지가 다 ing 구조로 돼 있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뭔가를 함으로써 before 뭐 하기 전에 choosing and elaborating them 그것들을 고르기 전에 그것들이 뭔지는 앞에서 봐야겠죠. 무언가를 고르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팀은 surface and advance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드러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야? That might not get attention otherwise.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가능성들을 그렇지 않았다면 관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수면으로 드러내는 거죠. surface는 동사로 그래서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뭘 받겠습니까? 당연히 by 뒤에 이 무언가를 받겠죠. 이걸 하지 않았다면 관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지 이 가능성에 관심을 받게 할 수 있냐? 이걸 찾아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To find the hidden potential 봐봐요. 숨겨진 potential, 숨겨진 잠재력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미 글이 되게 쉽게 쓴 거예요. 정말 어떤 팀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possibility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possibility랑 potential이랑. 그럼 이미 뒤에서 살짝만 읽어보면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팀에서 숨겨진 포텐셜을 뭐 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we are shifting to process. We are better of brainstorming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낫다는 거죠. better of 더 뭐 하는 것이 낫다? shifting to a process. 이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뭐라고 불리는? brain writ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미 답이 나왔죠. 숨겨진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possibility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어요. 뭐 해야 된대요? 브레인 라이팅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브레인 라이팅이 뭔지를 이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부터 브레인 라이팅이 뭐냐면 그 이니셜 스텝, 그것의 첫 번째 스텝은 솔로,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야. 자, 솔로 혼자 하는 거다. You start by, 너가 시작합니다. by asking, 물어봄으로써. 자, ask 뒤로 오형식의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죠. 이땐 요청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는 시작합니다. 요청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idea separately. 각각 모든 사람들이 generate idea, 생각을 generate, 발생시키도록, 뭔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내도록. 그렇죠. 그래서 좀 의역하면 각각 생각을 해내도록 요청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너는 pool them, 그 생각을 모으고 share them, 그것들을 나눕니다. anonymously, 익명으로 나누죠. 그 단체 사이에서 익명으로 나눠. to preserve independent judgment, 그리고 independent judgment, 독립된 생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멤버들은 evaluate them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그 생각들을 판단하죠. only then, 그 후에 그리고 도치입니다. 뒤로 원래 the team come together인데 only 도치예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only does. 그래서 그 후에, 그렇게 판단한 후에 그 팀이 come together, 같이 모여서 select, 고른다고 합니다. 고르고 정제시킨대요. 가장 promising 옵션, 유망한 옵션, 선택지를 고르고 정제시킨다. 아, 굉장히 그러면 선지, 여기 빈칸 문장하고 연결해보면 뭐 하기 전에 choosing and elaborating them이 select, 그리고 다시 좀 지우고 할게요. 빈칸 문장과 잘 연결을 해보면 여기 choose, elaborate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select랑 refine이랑 같은 의미죠. 문맥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러한 옵션들이, 여기서 them이 그럼 옵션을 받은 거겠네. 이러한 옵션들을 고르고 좀 정교하게 하기 전에 뭐 한다 했어요? 정교하게 하기 전에, 그 전에 하는 단계가 뭐라 했습니까? 그거 전에 하는 단계 before. 뭐라고 했냐면 그것 전에 하는 단계는 각각의 멤버들이, each 멤버가 뭐 한다 했어? 그것들을 평가해 본다 했죠. 그들 스스로. 그러면 이 빈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each member evaluate them on their own. 이 문장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문장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빈칸을 읽고 그 빈칸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한번 끌어와줘야 돼.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말을 선지에서 찾기만 하면 돼요. 이것과 같은 말을 선지에서 찾기만 하면 된다. 자, 평가하고, 그 전에 평가하고 또 뭐 한다 했어요? 뭐 한다고 했냐면 generate idea, 서로 각각 다시 각각의 멤버가 그 옵션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서로 각각 아이디어를 generate, 발생시킨다고 했죠. 이 말이 들어오면 돼요. 각각 아이디어를 발생시키고 각각 평가한다. 1번이죠. 아이디어를 발생시키고 평가한다. individually, 각각이란 뜻이에요. 역시 separately하고 여기서 같은 의미로 썼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서 삽입 문제가 나오게 되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그리고 순서 삽입,
순서 삽입이 아니라 순서 맞추기, 그 다음에 39번에 순서 삽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순서 삽입이 3점 문제로 나와서 이번 회차에서는 순서 삽입을 좀 보는 법을 설명을 하고, 다음 주 모의고사 풀 때는 내가 이제 순서 맞추기 A, B, C 어떻게 맞출 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회차에서는 좀 순서 삽입을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 회차 모의고사에서 순서 맞추기를 좀 설명하도록 할게.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게 업로드가 힘들어서. 자, 39번 봅시다. 순서 삽입 문제는 이 박스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겠지만 접속사라던가 그 연결어를 잘 봐야 돼요. by comparison 이렇게 돼 있죠. by comparison은 뭐뭐와 대비해서 이런 뜻이죠. 대비해서.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빈칸과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빈칸과 대비되는 내용. 그 정도 개념은, 그 정도 생각은 잡고 글을 읽어줘야 된다. by comparison, 대비해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빈칸과 대비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줘야 된다. 그 앞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순서가 삽입돼야 되냐면 by comparison이 나왔기 때문에 A 얘기하다가 만약에 B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서 글의 흐름이 바뀌죠. by comparison으로. 뭔가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넣어줘야 된다고. 여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읽어보면, 일단 먼저 빈칸 읽어보면, 먼저 빈칸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 먼저 읽어야 돼. 이것도 bird with the longest childhood, 가장 긴 유년기를 갖고 있는, 새들, 그리고 those that migrate with their parents,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migrate, 이주하는 그런 새들은 tend to,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가장 efficient migration route, 가장 효율적인 migration route,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비효율적인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비효율적인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가 들어가고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되죠. 그 앞에는 비효율적인 새들이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by comparison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면, 앞에 부분은 쭉 가서 조금 넘겨서 읽을게요. These bird부터 가면, 처음부터 읽읍시다. Spending time as children. 자, 어린이로서, 그러니까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서 5형식 문장이죠. 동물이 배우게 합니다. 그들의 환경에서. Without childhood, 그러니까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린 시절이 없다면 동물은 rely more on. 자, rely on 보입니까? 뭐뭐에 의지해야 합니다. 뭐에 의지해야 하냐면 하드웨어, 이미 갖고 있는 거. 여기선 뒤에서 읽으면 알겠지만 이 하드웨어는 태어나서 배운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정보, 지식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린 시절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less flexible, 덜 유연하게 된다. 그래서 among migrative, 그리고 이걸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에 대한 예시를 듭니다. 보면 그래서 those that are born knowing how, when and 보세요. 어떤 새들? 태어난 새들이죠. 이미 알고 태어난 새들이에요. 뭘 알고 태어난 새들이에요?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해 갈지를 알고 태어난 새들은 뭘 가지고 나왔네. 매우 inefficient migration route, 매우 inefficient, 비효율적인 migration route, 이주 경로를 갖고 있죠. 그리고 these bird, 이러한 새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새들. 자, 이러한 새들이 만약에
효율적인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이라면 이 빈칸이 2번에 올 것이고, 이러한 새들이 여전히 비효율적인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을 지칭한 거면 아직 AA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직 AA. 그러면 이 사이에 박스가 올 수 없겠죠. 그럼 봐봐요. These birds, 이러한 새들은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어떻게 이주하는지를 알고 있는 새들은 don't adapt easily, 쉽게 적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쉽게 적응할 수 없다. 이미 문맥적으로 약간 어감상으로 비효율적인 루트를 갖고 있는 새들이죠. 그럼 아직 비효율적인 루트를 갖고 있는 새들을 A라고 봤으면 여기서 A 얘기했고 2번 다음에 또 A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비효율적인 루트를 갖고 있는 새들을 A라고 본다면 2번 앞에서 A 얘기했고 그 뒤에서 또 A 얘기했기 때문에 이 2번에는 빈칸이 올 수 없죠. 그 다음에 so, 그래서 when lake dry, 그래서 강이 마르거나 숲이 farmland, 농지가 되거나 또는 climate change push, 기후 변화가 breeding ground further north, 그 서식지를 더 북쪽으로 밀어냈을 때 이러한 새들은 어떠한 새들? That are known how to migrate, 어떻게 이주할지를 태어나면서 이미 아는 새들은 keep flying by old rule and maps, 계속해서 오래된 규칙과 지도에 따라서 계속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 3번 뒤에 이 새들도 역시 비효율적인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이죠. 어린 시절에 새로운 루트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알고 태어난 애들은 less flexible, less flexible, 그러니까 앞에서 less flexible란 말을 썼죠. 더 유연하지 못하다고요. 이런 환경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새들인 거죠. 그럼 이 도즈벌드도 A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럼 AA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을 중심으로 AA 얘기가 아직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효율적인 경로를 갖고 있는 새들의 얘기인 B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뒤로 봐봐요. childhood가 드디어 나옵니다. 어린 시절이란 얘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이 facilitate, 뭐 해준다? 용이하게 해줍니다. 뭘 용이하게 해주냐면 the passing on of cultural information, 문화적 정보의 passing on은 전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문화는 evolve faster, 더 빠르게 진화합니다. 뭐보다? genes, 유전자보다 더 빠르게 진화한다. 그럼 지금 이 4번 앞으로 여전히 비효율적인 새인 A 얘기하다가 childhood 무슨 얘기했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년기가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루트, 그 이주 경로, 더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4번 뒤로는 B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 B로 전환되는 시점, 그 전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번에 by contrast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내가 해설해준 거 이외에도 모르는 게 있다면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강의실에서 가져와서 물어봐도 된다. 근데 이제 틀린 건 반드시 오답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답의 원칙, 모의고사 오답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모의고사 오답의 원칙. 어떻게 하면 오답이 잘 된 거냐면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오답이 된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오답이 잘 된 거냐면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면 그건 오답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ABC, 나중에 뭐 순서 배열도 강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답이 4다. 근데 왜 4냐? 그거를 이 지문 내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건 오답이 잘 된 거다. 어떤 것 때문에 4입니다. 이 어떠한 장치 때문에 4입니다. 이게 돼야지 오답이 잘 된 거다. 역시 주제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이다. 이게 왜 1번이냐? 왜냐면 이 문장 때문에 1번입니다. 이게 돼야지 오답이 된 거다. 그래서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반드시 오답 해봐라. 그리고 모르는 거는 강의실에서 더 물어봅시다.